오늘 강용샥샥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증인신문이 없어졌어.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전 아라씨 것만 있어서 오후에 가까이 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오전부터 공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윤호상이, 이찹 등등 얘네들은 안 나오고 우리 세희형님이나 저 채국형님 요쪽도 안 나온 날이에요. 배모키, 강용샥샥이 얘네들이 나왔는데 야 이 새끼들 얼굴 졸라 썩었어. 그리고 강용샥샥이 졸라 살쪄갖고 막 이랬잖아요. 볼살이 쏙 빠졌더라고. 강용석 지금 유죄 한 개 받았죠. 집행유예 받았고 모레 도도맘 재판 있지. 배모키는 얼굴 하얗게 질리고 오늘은 웬일로 말 한마디도 안 해. 전에 막 판사랑 싸우고 욕 처먹고 경고받고 배모키 때문에 좀 많이 웃겼는데 오늘 배모키 가만히 있더라. 강용샥샥이는 얼굴 졸라 썩었고 이러면서 옆에 가만히 있고 오늘 강용석도 안 나대. 그리고 넥스트로 변호사 박준우 변호사 우리가 많이 웃었죠. 계속 지금까지 어버버하고 변호사들 사실 돈 못 버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맨날 저 바지도 안 다려 입어. 난 면바지인 줄 알았네. 그리고 머리 맨날 까치집 지어갖고 나타나는 박준우 변호사. 근데 우리가 많이 비웃고 놀려서 그런지 오늘 웬일로 머리 감고 오셨더라. 뒤통수가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웬일로 차분했어 하고 반면에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 머리 빠마셨는데 멋있었어요. 오늘 요 재판 내용 간단하게 제가 오후 때 차에서 잠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퇴근 시간 걸리기 전에 출발해야 돼서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끊겼나 봐요. 사람들 보기 힘들었다고 저한테 막 카톡 오고 전화 오더라고. 해갖고 지금 다시 정리해서 요렇게 합니다. 오늘 종현행님은 안 오고 서팀장님 오셨더라. 얘기 별로 못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이엔터 잠깐 보고 갑시다. 살다 별 일이 다 있네요. 네, 살다 별일이 다 있다. 별 일이 다 있는 게 오늘 낮 거의 한 2시쯤이죠. 한번 문자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까요? 지금 오늘 오후 1시 50분에 갑자기 이런 문자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온 문자인데 주식회사 가로세로 연구소 고객님의 계좌에 채권자 박선원으로부터 압류가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IBK 기업은행. 이런 문자를 제가 오늘 받았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아니 통장이 갑자기 압류가 돼? 지난번에 고민정 사건에 이어서 또 한 번 지난번에 저희가 1억 원을 압류가 당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통장이 압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니 박선원이가 누군데? 저희가 뭐 이재명도 아니고 뭐 문재인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막 알아봤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박선원을 치니까 이 사람이 나옵니다. 보니까 무슨 대학이야? 이거 월익대학은 뭐야? 월익대학교. 월익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박선원. 그런데 보니까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차장을 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야. 네. 노무현이 하드파워로 켜라 빨갱이 한데 저 양반이 왜 걸었느냐? 알고 보니까 강용샥샥이 방송 때문에 걸었더라. 이차업 새끼가 만든 썸네일 봐봐. 진짜 내가 발로만 들어도 이것보다 잘 만들겠다. 썸네일 수준 보세요. 썸네일 수준이 정말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이 박지원 관련해서 참 1차원적이죠. 누나를 굴려보자 끼리끼리. 저게 바로 이제 이승훈, 강용석 수준인 거죠. 뭐 민사소송 이게 아마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고민정하고 똑같이 민사소송을 걸고 가압류 신청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데일리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내가 이 기사 보고 이거 저희 강용석한테 저희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거 가세현, 박지원, 박선원에게 밀려서 사표를 냈다. 법원 허위 사실 500만 원 배상. 가세현. 알고 보니까 강용샥샥이가 했던 방송이더라. 저희가 강용석 상대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게 결국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가 강용석이 혼자서 아침 9시 방송 인싸뉴스에서 강용석이가 똥 다 싸질러 놓고서 그래놓고 재판되는 거는 넥스트로에서 재판을 해놓고 지네가 패소하고 그러고 항소 안 해서 그냥 저희가 500만 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패소하고서 항소를 안 하고 500만 원 확정된 사건이다. 우리 옛날에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요거 터질 때 우리 많은 걸 봤지. 강용샥샥이가 어떤 행정 업무라든지 법 관련 가세운 일들을 맡아서 했더라.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해준 게 아니라 처음에 강만구들이 뭐라 했어요. 강용샥샥이 불쌍하다. 졸라 변호사고 졸라 잘 나갔는데 단돈 500만 원 받고 김세희 대표한테 졸라게 노동을 착취당했다. 이런 미친놀이를 펼쳤었는데 우리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졌었지.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출연료는 출연대로 받아가고 그리고 소송은 소송 비용대로 또다시 받아갔던 강용샥샥이. 근데 일은 또 하나더라. 이미 오래전부터 재판이 진행됐고요. 지난달 10일 그러니까 2월 10일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근데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원래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가세현 엿먹어봐라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항소를 안 한 겁니다. 어차피 이게 뭐 강용석 돈이냐 어차피 가세현 김세희가 그냥 벌금 내고 말겠지. 그냥 가세현 엿먹어봐라 하고서 항소도 안 하고 우리는 이런 재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맨날 저런 식이잖아. 지금 저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봐보세요. 강용샥샥이가 소송 걸어놓고 맨날 진단 말이야. 패소야
아이콘 캐놓고 재판 일정도 결과도 세형님한테 안 알려주고 그대로 꺼져버린 강용석 변호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다. 이 세형님 불쌍하다니까 진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 제가 알고서도 저희 뭐 우리 윤세현 변호사나 김소연 변호사도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저희가 내일부터 알아볼 예정인데, 당연히 이미 오래전부터 강용석이는 우리한테 사건 수임료는 다 챙겨갔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고 남을 놈이죠. 우리한테 사건 수임료는 다 챙겨가 놓고서 벌금은 가세연이 받게끔, 그러고 본인은 이 사건 더 이상 항소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패소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이런 범죄자가 바로 강용석이다. 오늘 솔직하게 강용석이 얼굴 보면서 쌤통이다라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 보면 뭔가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데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하고 치킨님 양아치도 저런 양아치가 없음. 로이스님 믿고 맡겼는데 에고 그거 같아. 소시오패스 양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고 뭐를 맡기면 그게 그만큼 무겁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근데 강용석이나 빨갱이 새끼들 사람들한테 기대를 받고 돈을 받고 자리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갑질만 하려고 하지 대우만 바라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욱더 악착같이 이용해 처먹을 생각만 하지 지가 뭐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 그 자리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아. 사람들이 걷어다 준 돈의 무게를 느껴지지 않아. 양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에 대한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아. 왜? 양심이 없으니까. 졸라게 이기적이니까. 자, 샤카라카님 노 양심 노 죄책감 그죠? 심각하게 양심이 결여된 인간들, 그런 애들이 소시오패스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해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 소시오패스들 아닌가 싶어요. 이런 범죄자가 강용석이다. 강용석이가 이런 발언을 했네요. 강용석이가 2021년 8월 3일 강용석이가 인싸뉴스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선원 국정원 1차장과 권력투쟁으로 사표를 냈다. 그러니까 이 박선원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더니 판사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최소한 강용석이가 박지원과 박선원의 권력투쟁으로 박지원이 물러났다. 이거는 허위가 맞다 하고 5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강용석은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어떠한 근거 없이 지 내피셜로만 지 꼴린 대로 방송을 하고 그 책임을 지금 가세현에게 떠넘겨버리고 지는 밖에서 나 몰라라고 KNL이랑 돌리고 있는 우리 강용샥샥이 진짜 기가 막힌다. 저런 게 변호사라고 우리가 저런 인간인 줄 모르고 신뢰를 보냈다니. 그 당사자인 세형님 입장에서는 피 꺼소시라 그러지. 요즘 애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일 거야. 자, 그리고 최생님 저 짝 채널 압류 걸면 안 되나요? 이게 참 법적 절차라는 게 있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 지금 세형님이 소송을 한 개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압류 걸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이번에 강용샥샥이 재판하는 스타일 보니까 졸라 더러워. 막 증인을 몇 명을 신청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판사가 아예 이거 사건과 관계없는 증인들은 좀 빼자 라고 부탁을 하더라. 그리고 늘 푸른 나무니 가분수 곧 대가리 떨어진다. 어디선가 떨어지면 대가리가 크니까 대가리부터 떨어지겠지. 정말 기가 찬 일이죠. 더더욱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재판이 있었어요. 오늘 재판 관련 이야기입니다. 요것 때문에 오늘 세이엔터 먼저 보고 가자고 얘기 드린 겁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 김지현 과장, 넥스트로 김지현 과장의 담당 변호사가 다름 아닌 이광범 전 판사랍니다. 네. 이광범 전 판사 누군고? 이광범 한번 프로필 좀. 공수처장 3후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람이 바로 이 이광범입니다. 졸라 빨갱이 이광범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예요. 판사 출신의 거물인데 오늘 이 새끼 이런 애인지 몰랐어. 웬 희한한 놈들이 둘이 와가지고 나불나불거리더라고. 근데 이빨 잘 털어. 여러분, 판사 출신의 이런 전과는 사건 수임료가 1억 원에 달합니다. 강용석도 아니고 강용석 밑에 있는 김지현 과장이, 여러분 법률사무소에 있는 행정 담당 직원 월급이 많아야 250만 원, 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파의 거물, 판사 출신, 전관, 수임료 1억 원이 최소 넘는 이 이광범을 변호사로 수임했다고요? 그것도 강용석도 아니고 김지현 과장이?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게 바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네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김지현 과장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게 바로 벌어지는 게 이게 아니냐. 아니 김지현 과장이 언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저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피고인 김지현 변호인 선임계 제출, 바로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자, 이 LKB 파트너스의 변호인이 누구냐? 바로 이광범, 바로 그 유명한 좌파의 거물 판사. 참 기가 차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용석이 과거 인터뷰를 보면 딱 강용석이는 돈이 뭐든 머니 이즈 에브리싱이죠. 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매일경제랑 인터뷰했을 때 저게 딱 강용석의 모습을 딱 대변해 주는 거죠. 강용석 일문일답, 불륜설, 반전기대, 돈이 최고. 그런데 이 LKB 파트너스, 바로 이광범 변호사, 이 사람이 얼마나 이재명과 이 좌파들하고 얼마나 유대관계가 깊냐. 바로 이 참여연대 출신, 바로 이 장모가, 강용석의 장모가 그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 아니었습니까? 이 참여연대 출신. 강용석은 박원순과 함께 참여연대 출신. 강용석의 장모는 그 박원순의 핵심, 그 아름다운 가게의 이사장. 결국은 이 좌파 본색을 이제선 드러내는 거죠. 변희재랑
똑같네요. 자, 근데 이 LKB 파트너스가 어떤 곳이냐? 요거 잠깐 짚고 가요. 요거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 후원회장까지 여기 있던 게 장인 사돈밖에 안 돼. 사돈의 사돈이다. 사돈의 사돈이다. 했던 게 장인어른 윤재기. 근데 뭐 사위랑 멀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심지어 장모 홍명희 금강당학회 이사장 아름다운 가게 공동대표로 한때 했었다. 요 지금 저게 끝이 아니야. 지금 강용석이 70몇 세 생일 때 아우 우리 장모님 훌륭한 일 하셨다면서 막 글도 올렸었지. 지금 강용석 마누라랑 장인이랑 다 연결돼 있다니까. 강용샥샥이의 뒷배는 장인이다. 이상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강용석 장모 홍명희 이사장 피고발인 박원순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강용석 마누라가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 보니까 요때 요거 막 이렇게 TV 깠었지. 있는데 장남까지 차남까지 연결되는 게 중컴이다. 기조. 그리고 영남 알프스 가족 법인이에요. 근데 일단 요건 좀 제끼고 여기 아름다운 가게 배우자 영남 조합 법인 아름다운 마을. 영농 조합법인 아름다운 마을.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이 만드는 아름다운 재단의 아름다운 가게의 대표이사가 강용석 장모지. 그리고 강용석 장인은 박원순 라인이고 기족한데 강용석 마누라는 아름다운 마을을 갖고 있어. 뭐 같아요?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마을, 영농 조합법인. 아름다운 마을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공급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닐까? 뭐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같은 이름의 영남조합법인이다. 마누라랑 장모랑 비슷한 이름으로 뭔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희한하지. 요렇게 강용샥샥이는 장인 어른의 마리오네트가 돼서 열심히 차가떼게 개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세희 형님이 힘든 게 강용석도 강용석이지만 좌파의 거목인 강용샥샥이 장인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유세차만 보더라도 유세차 일반적인 비용의 3배, 4배씩 결제해버리잖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 거야? 어디랑 다 이렇게 줄이 연결될까? 좌파랑 다 장인이지. 그리고 강용샥샥이 그 중컴 대출도 이상하잖아. 뭔가 내용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어. 아 샤카라카님 가족사업 가족법인 저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탈세를 하고 그리고 장인 어른과 함께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중컴에도 들어와서 대출을 받고 다시 빠져나가고 막 이런 이상한 과정들이 있었지. 그래서 강력하게 의심한다. 자 이번에 그 검찰 기소장에도 뭐라 그래요? 탈세를 목적으로 지어진 회사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검사가 판단을 했지. 저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야방님 우리는 돈 없어서 2만원짜리 탈색약으로 탈색할 때 저것들은 탈세를 하네. 아우 부럽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바로 이 LKB 파트너스입니다. LKB 파트너스 얘들이 찌재명 대장동 사건 담당 변호사들이랍니다. 좌파들의 김현장이다. 좌파의 김현장 같은 곳입니다. 좌파의 김현장. 그게 바로 LKB 파트너스다. 자, 이광범 프로필 한번 볼까요? 이광범 프로필 얼마나 거물인지. 바로 LKB 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대법원 사법정책실 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데?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강용샥샥이가 요런 줄이 어디서 났을까? 지금 장인이지.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범 연구회를 창립한 사람인데 이게 바로 강용석이 쪽에 지금 붙어서 그 강용석이 밑에 있는 김지연 과장의 변호사라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강용석은 강용석이 막 조속히 이렇게 본인 색깔대로 90도로 딱 이렇게 인사하더라니까. 강용석이가 원래 박준우 변호사랑 있을 땐 졸라 나대갖고 막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해가지고 판사가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세요. 누구 발언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발언하세요. 근데 강용석이가 막 나불거리고 권유 새끼가 주된 나불거리고 막 그러다가 욕 처먹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딱 90도 인사하고 쫄아가지고 딱 각 잡고 앉아있더라. 민주당으로 입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릴리님 저는 변호사들이 정구를 돕는다고요. 저 변호사 쪽팔리겠다. 그것도 그거지만 김소연 변호사 졸라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저런 강자들을 상대로 변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기가 차네요. 자, 이제 뭐 이재명 사건에도 이렇게 LKB 파트너스, 이광범 변호사의 그 똘마니들 그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제가 어제 자 강용샥샥이 자신의 색깔에 맞는 좌파로 가라. 여기 원래 강망구였던 신정혜 씨도 있지. 강용석이 손잡고 빨갱이로 넘어가. 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 기존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협력해서 이뤄보려는 사람들 발목 잡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이간질하고 분탕치는 행위들이 바로 전부 다 저 좌파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리고 있는 방향성과 뭐가 다르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찌째맹 멘치로 거짓말하는 거지. 또 다른 신작 소설이 시작됐다. 이 위증 교사 의혹 김인석의 부하인 김모 씨한테 이재명이가 좀 증언 좀 사달라라고 계속 요청하는 녹음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녹음을 다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쏟아지고 걔도 끝까지 개구라치는 빨갱이 새끼들. 검찰이 다 확보를 하니까 강용석이랑 게임 똑같네.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건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가 헛소리하는 게 또 다른 신작 소설이 시작됐다. 거짓말로 어떻게든 진실을 덮고 넘어가려는 저 빨갱이 새끼들. 요 와중에 요거는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지금 세이엔터 후원 계좌가 변경됐습니다. 수익이 전만 상태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 통장을 개설한 국민은행 지점에서 송금 한도 제한 등 어려움이 많다 보니 새로이 통장을 만들었다. 국민은행 3872-01-180494 예금주 주식회사 세이엔터 말 그대로 수익이 전만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정이 같은 애들이 나와갖고 자꾸 나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안 그래요? 매달 25일 될 때마다 가슴이 졸린다. 대구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기존 사무실 대거 정리 중이다. 힘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란 것이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대구 스튜디오 자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굉장히 좋은 위치고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 바로 앞에 있는 대구 스튜디오,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는 간판까지 달아서 더더욱 의미가 있지만 매달 월세 비용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부디 좋은 분들 꼭 오셔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 응원하는 간판 달아주길 바란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뮤지컬 연습실도 오래전부터 내놨다. 여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잘 안 빠져요. 많이 망했어요. 이것도 매달 월세 비용 감당하기가 버겁다. 나중에 문화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뮤지컬 박정희 다시 시작되면 임시로 연습실 빌려가며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제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자, 세이엔터 후원 계좌 바뀌었어요. 국민은행 3872-01-180494 주식회사 세이엔터. 저도 여기 바꿔서 박아놨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고 오늘 재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재판이 빡세다.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재판이 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진행이 되는 게 옳지만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강용석이가 저런 짱짱한 정관 변호사들을 쓰고 있는 상황에 김소연 변호사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알아봤었었죠. 이것 갖고도 병신 같은 소리를 또 싸지르던데, 내가 소송한다고 하더니 안 한다고 또 그거 갖고 졸라게 욕을 하던데, 내가 하려고 하다가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안 한 거지. 내가 처음부터 한다 하고 뭐 계좌를 파서 돈을 걷었어, 아니면은 내가 무슨 거짓말을 냈나? 김소연 변호사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빠지는 게 맞지. 둘이서 뭐 같이 서로 소송한다 그래. 이런 것도 애들이 희한하게 왜곡해가지고 까더라니까. 기가 막혀. 베르무트님 셔츠 아줌마 들어가면 되겠다. 사저 자주 가더만. 오 괜찮네. 여튼 오전 신문 중에 이제 증인신문이 없어져가지고 오전 중에는 주로 다음 기일에 필요한 증인들 참여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고 왔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진행된 순서가 4월 3일 10시 최국, 그리고 2시 이태임, 그리고 3시 홍은표, 그리고 4시 오지선, 요렇게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났었었는데 3시랑 4시는 아마도 오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 하면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끝났고, 4월 10일에는 오전 일정은 협의를 하고 오후에는 권지호, 김정욱씨 요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자. 피고인 누구? 우리 세영님이랑 요렇게도 포함이 되지만 강용석 자기 권유.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중반부터. 내가 요 내용을 이제 오전에 커뮤니티 사람들 궁금해할까봐 일단 올렸는데, 물론 오후에 교체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거 또 수정해갖고 올렸어요. 여튼 오늘 오전 재판이 끝나고 제 딴에는 셔츠 아줌마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한 개 맹글어줬지. 가pen클 회장님 정규준 회장님이랑 토라니빵울 부회장님이랑 신정혜를 위한 선물을 한 개 만들어줬다. 신정혜 유니버스 완성을 위해서 같이 밥 먹어준다. 안 그래도 재판장에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오전에는 종인이 모셨고 저랑 윤진우님, 토나니빵울님 하고 정규준 회장님, 나머지는 이제 신 팀장님이랑 저 김소연 변호사님은 따로 식사를 하셨고, 강수산이는 인간 아니니까 일단 빼고. 그래서 오늘 가pen클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이랑 같이 밥 먹었습니다. 사람도 어차피 몇 명 없고, 종이님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 가셨어. 근데 이제 어차피 남은 사람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토나니빵울 부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이거 우리 밥 같이 먹으면 쟤네들이 거봐거봐 저것들 붙어 먹는 거 맞지? 뭐라고 그래요 신정혜가. 깔롱튜브가 네파로 가세현 직원을 조종하고, 그리고 가pen클 회장단을 조종을 해서 우리 세희 형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다라는 미친 망상을 펼치고 있잖아. 그리고 유일하게 가세현을 지키고 있는 신정혜 장군을 몰아낸다. 지금 그런 망상을 펼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망상 유니버스 완성을 위해서 같이 우리 밥 먹어줬지. 가pen클이란 게 그렇잖아요. 가세현 공식 팬클럽이잖아요. 어느 채널이든 누구든 가세현을 돕는다면은 팬클럽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다 같이 상대해주고 다 같이 존중해주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맞잖아요. 근데 쥐가 뭔데? 가pen클 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 네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골라가며 밥을 먹어야 되냐고. 이 사람들이 가pen클 회장이랑 부회장이 나와 똑같은 유튜버의 눈치를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신정혜 방송에서 뭐라 하느냐, 자기를 무슨 부회장을 시켜서 손발을 잘랐다고 미친 소리를 하던데, 아니 얘기가 끝난 거였잖아. 공지도 했었고. 그게 뭐예요? 신정혜가 카메라를 가지고서 가pen클 영상을 찍는다. 왜 신정혜 너는 사적인 그 욕심이 없다며.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와 세이엔터를 응원하려면 그 이름과 로고를 써야 된다며.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네가 바라는 것이야말로 가pen클에 카메라를 잡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넌 응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필요하다며. 근데 너는 네 채널이 더욱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협의를 보고
하고 업무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현장을 가지 아니하고 가더라도 신정의 채널을 킨 거잖아. 딱 대놓고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보여준 거지. 여튼 요렇게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전 재판이 11시쯤 끝나서 3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4시간 정도. 차 한잔 하면서 오후에 오시로 한 멤버 개신목님 그리고 햇살루님 기다렸어요. 그래서 개신목님, 햇살루님 그리고 우리 카펜클 정규준 회장님 그리고 토라니 빵울 부회장님, 윤진우님 요렇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정규준 회장님은 일하러 가야 돼서 떠나셨고, 그리고 토라니 빵울 부회장님도 오후에 일이 있어서 돌아가셨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정규준 회장님 가게 화재가 나가지고 고생한 거 알잖아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다행히도 가게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건물 전체가 화재로 좀 엉망이 되고, 그리고 전선이라든지 인터넷 요런 게 이제 다 마탱이가 가가지고 지금 장사인데 애로가 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답니다.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다들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든 시간 내서 다시 세이 엔터 가세연 잘 될 수 있겠고름 여러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고 오후부터 제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아까 빼먹은 게 구충길님 그리고 홍은표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구충길 부장님은 불소환 조치가 될 것 같다까지 나왔었는데 오후에는 전화람 증인신문이 있었죠. 3시 거의 다 돼가지고 다 가시고 우리 윤진님, 개신목님, 햇살루님 이렇게 같이 재판장에 갔어요. 증인신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강용 샥샥이 쪽에서 불필요한 사건과 상관없는 증인들을 너무 많이 신청했더라. 그래서 재판부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사건하고 좀 관련 없는 애들은 빼주세요. 재판이 너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서 막 이 증인 저 증인 계속 수사박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여튼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전화람 증인신문 시작하기 전에 뺄 사람들 인원이 나왔어. 누구냐? 이거 다 얘기해야 되나? 정은희, 최보람, 그리고 구충길 씨, 그리고 신종복 씨, 그리고 오지선 씨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걸 가지고 잠깐 이따가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지금 오지선 씨 빼고 나머지는 제외되는 걸로. 그리고 오지선 씨도 원래 제외하려고 했던 게 김지현 씨랑 사촌관계다. 그래서 둘이 친척관계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님이 여기서 반대를 한 게 친족관계 불리한 증언이 있더라도 그거를 빼고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소연 변호사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지선 가지고 이따 뒤에 가서 얘기를 또 잠깐 다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음 주 4시 오지선이랑 이승훈 얘기가 처음에 됐다가 나중에 오지선 빠지게 돼. 빠지게 된 과정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오지선이 왜 나오느냐? 김지현이 선거 총무를 맡았잖아. 자금을 관리를 했는데 실제로 송금을 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은 오지선이다 이거야. 김지현이 아니라. 그런데 오지선이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냐 이거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김소연 변호사님이 아니 이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지선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이 이게 설사 옳은 행동이고 이 사람들이 범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것은 새로운 범죄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소된 것만 가지고서 진행을 하자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크로니아님 나온 적도 없는 인물로 하니까 이거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거 김지연의 어떤 죄를 나누기 위해서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님이 증인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진행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시작이 되면서 또 누굴 얘기하느냐? 성채린이라는 인물이 필요하냐? 그래서 검찰 측이 뭐라고 그러냐? 강용석이랑 연결고리다. 그래서 지금 성채린이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얘를 불러달라. 검찰에서 요구를 한다. 근데 이제 박준호는 필요 없다 그러지. 왜냐하면 지금한테 불리한 애니까. 이렇게 돼서 4월 3일 재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또 정하고 갑니다. 한 번에 처음에 요렇게 해서 또 4월 3일 날 4월 10일 날 일정을 요렇게 짜고 가는데 이따가 요걸 가지고 또다시 다투게 돼요. 여튼 전 아라씨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돼요. 전 아라씨가 좀 질문이 많았지만 이거를 다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조 감독 업무 섭외라든지 일정 조율이라든지 요런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합니다. 가세연에 근무를 하면서 섭외, 강용석 헤어, 그리고 차량 섭외, 그리고 일정 관리 요런 일들을 맡아서 하신 분이에요. 전 아라씨가. 지금은 가세연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 검찰 질문이 먼저 시작돼요. 검찰 질문이 뭐냐? 너는 전에는 가세연으로부터 월급을 수령받았지. 받았다. 그리고 저기 중컴으로부터 네가 이번에 30만 원을 받았는데 용역 계약이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느냐? 하니까 전 아라씨가 몰랐다. 그리고 너는 성채린 씨가 이승훈이가 도와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너는 선거 활동인 줄 알았느냐? 몰랐다.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걸 알았느냐? 몰랐다. 그러니까 전 아라씨는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컴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쟁 상황이 쟁점이 무엇이었냐? 전 아라씨가 선관위 조사받을 때는 선거 사무원으로 했던 걸 알았다는 식으로 헷갈리게 대답을 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몰랐다고 대답을 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관위에서 했던 진술과 그리고 검찰이 했던 대답 그리고 지금의 얘기했던 대답이 바뀐 이유는 그때는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했던 일이 선거 활동이라고 이해를 해서 나는 그 도와달라고 해서 그 일을 도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선거 활동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도운 것과 그 기준을 지금은 조금 알게 돼서 나는 선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카라카님 몰랐다 알았다 장난하나. 그것보다는 전하라 씨는 우리 쪽이야. 우리 쪽인데 저쪽 강용석 새끼가 전하라 씨도 모르게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전하라 씨에게 용역 비용을 제공을 하거든. 결국에는 다시 쟁점 돌아와서 용역을 했느냐 아니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느냐 지금 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증인신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검찰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강용석 쪽에 불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용석 쪽에서는 정당한 용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전나라 씨는 나도 모르게 선거 활동에 동원이 됐다.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 다리를 연결한 게 성채린과 이승훈이가 중간에서 계속 연락을 했다. 그리고 전나라 씨가 받은 금액이 30만 원이야. 너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일을 했는데 왜 30만 원밖에 되지 않냐? 하루에 선거 사무원 비용으로 책정된 게 10만 원인데 왜 30만 원밖에 받지 않았냐?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되지. 그리고 너는 일을 하면서 어깨띠라든지 앞에 팻말이라든지 선거 사무원으로서 이제 갖춰야 되는 복장들 있죠. 이런 걸 입고서 일을 했느냐? 하니까 전하라 씨가 어깨띠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나는 원래 하던 가센에서 업무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했던 것 중에 있는 것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이승훈이랑 선채린한테 보냈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이 현장 사진의 용도를 알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지. 요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지만 지금 쟁점은 전하라 씨가 정당한 용역을 했느냐 아니면은 선거 활동에 동원이 됐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님 30만 원 진짜 별수를 다 쓴다 용사기. 그리고 재생님 그분 정직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예 있는 그대로 내 기억 안 나는 거 기억 안 난다. 요건 요런 거 같다.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 그리고 검사 측의 질문은 내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강용석의 범죄성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얘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이는데 여기서 아까 강용석 쪽의 변호사들이 등장하지. LKB 파트너스 이강범이 그리고 서재민이 요렇게가 오늘 등장했죠. 김지연 쪽 변호사로. 확실히 박준호 변호사랑 틀려. 박준호 변호사 말을 좀 못해요. 어버버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 기억이 정확합니까? 몇 날 며칠 날짜가 기억이 납니까?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누군지도 파악을 못하고 날짜도 모르고 하니까 이 기억에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물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근데 박준호 변호사는 뭐라 그러냐?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설명해 보시오. 내 기억이 정확한 수치를 어떻게 나누냔 말이야.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건데? 이런 애매한 질문을 던지니까 당연히 증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내 기억의 정확한 정도를 표현을 알았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프리저님 잘한다 잘해. 아주 그냥 잘 쓸어놨네. 쓱싹쓱싹. 중간에서 이래저래 많이 헤쳐먹었을 것 같아. 그리고 우크로니아님 아프 정도를 말하시오. 1에서 9점. 차라리 수치를 제시를 하든지 그냥 뜬금없이 기억의 정확한 정도를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멍미하면서 다 뻥져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전부 다. 그게 다른 때도 아니고 LKB 파트너스 그 변호사들의 질문이 끝난 직후라서 더욱더 비교가 되는 거야. LKB 변호사들은 확실히 똑똑해. 잘해요. 이를테면은 너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했는데 왜 돈을 그거밖에 안 받았어? 그리고 너 그때 밥 먹었던 건 누구야? 며칠 날짜인데 날짜가 기억나? 누구누구 있었어? 총 몇 명이야? 그리고 중간에서 너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넌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을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런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단답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 연속으로 뭐라 가서 결론적인 질문으로 계속 몰아가는 이런 질문들 듣고 있는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박준호 변호사가 그런 뻔한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좀 뻔해졌지. 여튼 여기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빠르게 여러 질문으로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했는데 요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 요약하고 줄이면은 이거야. 이차적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더라.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넌 알고 있었냐? 그리고 왜 중컴으로도 돈을 받았는데 아무런 의혹을 갖지 않았냐?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컴의 존재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너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기존에는 누가 지시를 했느냐? 강용석이 직접 지시했어? 강용석을 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 강용석의 가족을 직접 해한 적이 있어? 너 이찹한테 설명 들은 거고 성채린한테 설명 들은 거고 모든 연락은 이찹과 성채린을 통해서 너는 지시를 받았을 뿐 강용석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있냐? 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할 뿐 강용석이 직접 그 말을 한 적 있냐? 요걸로 몰아가더라고.
전부 다 이찹과 성채린 이렇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전 아라씨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근데 여기서 전 아라씨가 뭐라 하느냐, 강용석 직접 지시한 적이 있다 얘기를 해버려. 그 기억이 확실합니까? 맨날 며칠입니까? 뭐 했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일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강용석이 분명히 지시했다. 딱 한 번 강용석이 직접 급하게 전화가 와서 강용석의 지시를 받고서 강용석을 데리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디자이너를 불러서 강용석을 케어한 적이 있다. 그리고 강용석 가족을 투표일날 같이 케어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얘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구체적인 인적사항, 그러니까 얘가 선거사무로 등록될 때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한 기록이 있느냐, 전화냐 카톡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지만 아마 카톡에 있을 것 같다. 카톡에 자료 있냐? 자료 있으면 날짜 알 거 아니냐? 하니까 전화라씨가 아마도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카톡인 것 같아. 전화로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자료 지금 있어? 너 언젠지 모르는데 자료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카톡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카톡은 내가 오래된 방에서 나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 요 자료가 나오면은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출하면 또 다른 하나의 근거가 되겠지. 하고 박준우 변호사가 강용석 편에서 물어본 것 중에 뭐냐, 밥 먹은 거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밥 먹는데 이태임 참석한 거 알아? 몰라. 이태임 기억해? 몰라. 기억이 부정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간단 말이야, 박준우 변호사가. 근데 아주 단호하게 전하라 씨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태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야, 효자동 국빈관에서 8명이서 먹었다며. 8명 맞아? 8명 누구누구 있었어.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태임 씨는 없었던 게 맞다. 그리고 8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원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강용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명확하잖아 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강용석은 효자동 국빈관에 없었다. 사람이 많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강용석이 없었던 건 확실하다. 결제는 누가 했느냐? 당연히 이승훈이 했다. 카드로 했다. 하니까 매번 너는 결제를 살피는 사람이야? 막 이승훈은 이상한 질문 하더라고. 매번 살피지는 않지만 이승훈과 강용석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승훈과 결제한 건 맞고 강용석이 없었던 거는 맞다. 그리고 너 성채린과는 밥 안 먹었지? 그러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성채린 씨와 밥을 먹은 적이 없다. 이런 증인신문이 끝이 나고 오전부터 얘기했던 재판 기일 그리고 참여 인원들 가지고 또다시 다투기 시작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4월 3일날 피고 모두 출석해서 오전 10시에 최국 형님,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 측,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측 피고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이태임, 그리고 3시에는 김세희 대표님. 지금 2시와 3시는 박준우 변호사가 신문을 할 거고 2시, 3시에는 박준우 변호사 측 인원들이 다 나가 있어야 돼.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다 나가 있어야 돼. 박준우 변호사 측. 그러니까 강용삭삭이, 배목희 이런 애들은 다 꺼져 있어야 돼. 저번에 제가 세 형님이랑 밥 먹었잖아요. 그때도 뭐였냐, 우리 측이 다 나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나가 있으면서 세 형님이랑 최국 형님이랑 그리고 송치호 씨랑 김소연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밥 먹었던 거거든. 이번에는 거꾸로 박준우 쪽이 2시, 3시엔 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시에 홍은표 씨 하고 4월 10일 10시에는 김지연 씨로 처음에 정하려고 했는데 LKB 파트너스 그쪽 변호사 애들이 김지연 씨는 마지막에 하고 싶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시간이 바뀝니다. 맨 처음엔 김지연 씨를 4월 10일 10시에 하려고 했어요. 하고 저 성채린 씨가 중요해요. 이찹과 성채린 씨가 중간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잖아. 근데 얘가 연락도 잘 안 받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지 아니어서 무혐의를 받았던 인원입니다. 근데 지금 출석을 안 하니까 과태료를 매기자 이런 얘기가 잠깐 나는데, 그래도 과태료는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법원이 직접 연락해가지고 출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너희들도 지금 이 사람이 직접적인 혐의가 없음에도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매기는 거는 좀 뭐 하니까 어지간하면 출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봐라 이러면서 일단 저기 김지연, 성채린 씨는 좀 넘어갑니다. 4월 10일 날 10시 이승훈이 이찹, 그리고 2시에는 권지호님, 그리고 3시에는 김정욱. 내가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어. 나도 듣고 이제 써서 오다 보니까 2시에는 권지호, 3시에는 김정욱 씨, 그리고 얘들은 박준호 변호사 하고 그 손아연 씨 수당 지급 관련 손현 작가님한테 인스타 관리를 시켰었는데, 성채린 씨와 나눴던 카톡 내용 같은 경우는 자료가 왜 없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정치자금법 수사 중으로 인해서 검찰의 핸드폰이 넘어가 있다. 포렌식을 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님이 판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 원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을 내려달라 해서 오케이 해서 다음번에 원본 자료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지. 그래서 지금 남은 게 김지연, 성채린, 그리고 강용석 요렇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들 김지연, 성채린, 강용석 지금 요렇게 남아 있어요. 4월 17일, 4월 24일 요 재판, 판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내. 자, 요 성채린 출석 여부를 원래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벌금 매긴 건 뭐 하니까 너희들이 어지간하면 성채린 빨리 나오게 해라. 성채린 빨리 나와서 이거를 유동적으로 진행 갔을 때 여러분들도 한 주 쉬고 싶잖아요. 매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쉬고 해서 성채린을 빨리 불러들이자 하면서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김소연 변호사가 놀라운 사실을 폭로를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강용
강용석 측에 이승훈이가 가세현 직원들에게 증인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나와서 잘못 얘기하면 뒤집어 쓸 수 있다 라면서 압박을 가한다. 전화를 돌리면서 연락을 해서 졸라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 야 이 새끼들 한 짓이 들어봐. 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전화 계속 돌리는 거야. 이승훈이가 야 너희 지금 재판 가갖고 저렇게 말하면 좆대 막 이러면서 직원들한테 개소리 하는 거야. 그래갖고 김소연 변호사가 다음부터는 저희 가세현 직원 측 신문할 때는 이승훈이를 제껴달라, 비공개로 해달라 하니까 저쪽 LKB 파트너스 얘네들이 뭐라 하느냐, 아니 무슨 국가 차원의 뭐 보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거 불가능하면서 피식 웃거든. 근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 조과 가능하거든. 김소연 변호사 말이 맞거든. 공선법에는 비공개 요구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 비공개는 좀 어려우니까 이승훈이 빼는 정도로 될까? 그래갖고 김소연 변호사가 오케이. 그래서 가세현 직원 할 때는 이승훈이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질리게 했으면 사람들이 재판 안 돼도 이승훈이 눈치를 보게 되냐. 샤카라크님 재판 중에 전화 돌리는 영업맨 잡. 그리고 릴리님 뭐요? 찌째맹이 전화로 회유한 거랑 똑같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승훈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누구라고? 성채린이, 강용샥샥이, 김지연이 이렇게가 지금 남아있고, 재판부 판사님 통법상 17일부터 본격적인 피고 신문이 시작될 것 같다. 17일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다음 주 4월 3일에는 10시 최국행님, 그리고 2시 이태임, 그리고 3시엔 김세희 대표님, 그리고 4시에는 홍은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요때는 피고들이 모두 나오니까 요때는 볼만할 거예요. 4월 10일에는 10시 김지연, 요것도 바뀔 수 있어요. 4월 3일 되면 바뀔 수 있어. 내가 계속 가보니까 그때 재판 상황 때 이제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바뀔 수 있더라고. 일단 4월 3일은 이렇게 확정인 것 같고, 거의 4월 10일에는 10시 이승훈이, 요때도 재밌을 것 같아. 2시 권지호, 그리고 3시 김정우씨. 한데 4월 10일 같은 경우는 김소연 변호사가 오후에 다른 공판 때문에 아마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승훈이만 하고 김소연 변호사님 갈 것 같아. 요렇게 일정이 진행될 걸로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웃긴 게 있어. 근데 모키가 가만히 있으니까 좀 덜래. 모키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 지난번에 판사님이 막 소리 지르고 그만하세요! 권유 씨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온 거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혼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다 보니 모키가 그 이후로 주댕을 안 벌리니까 좀 아쉽다. 쟤들 얼굴 보니까 재밌다. 마탱이 하고 있어. 아니도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